성소수자라는 말은 이제 성적으로 이성애를 하지 않은 동성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성향에 따른 모든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동성애자, 미성애자, 다증거 성애자, 아동자 성애자 여러 성적인 걸림이 있는 부분들을 다 성소수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게 끌리냐 이런 뜻인데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성적 지향에 따라서 이성애, 공성애, 또는 무성애, 양성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다 설명해 드리면 끝이 없지만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하실 용어들이 MSM이라는 겁니다. MSM은 남성 간에 주로 성적인 접촉을 하시는 분들을 MS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조이라든지 피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쓰는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팝이라든지 바텀이라든지 특히 요즘 청소년에서 문제되고 있는 같은 말과 같은 용어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콘이라는 것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콘돔을 쓰지 않고 성애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륜식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소수자들에게서 쓰는 용어들이 워낙에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강구에 같은 말과를 더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이 10대가 7세 어린이들 보면은 성적인 그런 끌림을 가지고 있는 소아성애자들도 성소수자의 부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 이제 정의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속에만 있는 경우 첫째 단계, 그 다음에 실제로 성행위를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해서 자기가 동성애자로서 성정체성을 느끼는 단계가 있고요. 정도에 따라서는 이제 잠재적인 동성애, 그 다음 실제로 이제 동성애 성행위를 하는 명시적인 동성애, 그 다음에 이제 중독성적인 동성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성애의 비율을 이야기할 때 그런 단계에 따라서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킨제이 보고서가 1948년에 만들어졌을 때 이분은 사실은 이제 양성애에서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가상되게 이야기해가지고 킨제이는 남성의 동성애 비율이 13%, 여성의 한 7% 이야기했고 벨이라는 사람은 10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벨이라는 사람은 로클레 대학의 이제 생물학과를 교수였는데 킨제이 보고서를 이용해가지고 동성애율이 10% 정도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사실이 매스컴, 국회, 법원, 의회, 정신과 의사들에게 널리 퍼지게 만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많은 이제 동성애 옹호 단체를 규합한 이 동성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벨러라는 사람은 27세에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 29세에 커밍을 해가지고 동성애 인권 단체를 만들어낸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동성애 인권 단체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이 와이트 헤드라는 분인데 네일 와이트 헤드는 기자였고 브라이 와이트 헤드는 이제 생물학자였는데 이분들이 22년 동안 약 반 편 이상의 동성애에 관련된 문헌을 고찰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동성애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동성애 비율이 약 남자는 1%, 여자의 경우는 0.6%, 평균 0.6% 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동성애자의 비율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데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는 남자의 경우 0.04%라고 1966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이제 2003년도에 한국 생각연구에서는 그보다 좀 많은 남성은 0.2%, 그 다음에 양성애자가 약 0.3% 정도 된다고 얘기했고 2011년도에 와서는 이제 남성 동성애자가 1.1%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영국의 아버트라는 이제 그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한국이 MSM 남성 간 성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비율이 3%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5세를 기준해서 봤을 때 25세 이하가 4.3%고 25세 이상은 2.7%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비율이 우리보다 좀 높지만 특이한 것은 거꾸로 25세 이상이 많습니다. 우리는 25세 이하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 그러면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이 스톤웰 항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90년인가요? 이때 이제 굉장히 동성애자들이 집단 시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무정부주의자라든지 공산주의자들, 동성애자들이 위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법으로 해서 50년대, 60년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쫓아내고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또 경찰들이 그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 2월 달에 뉴욕의 스톤웰 지방에서 경찰들이 급습해서 이분들을 이제 감금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저항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동성애자들이 탄압하는 계기가 됐고 6개월 신문을 만들고 인권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단체들이 특히 동성애를 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동성애는 유전적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이것을 일반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확산했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성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가 유럽 쪽에서 약화되면서 영적인 거에 대한 것보다는 육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게 된 것이 서구사회에서 동성애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 있는 동성애 운동에 영향을 발휘하였고 또 유엔의 인권 관련 이제 법안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조인하면서 유엔으로부터 이 인권위원회법 같은 걸 제정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입법해서 동성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라고 해서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거기에서 나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굉장히 많은 동성애 확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마 동성애 확산에 관한 금메달을 준다고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2조 3항에 19가지 사별을 하지 말아야 될 항목 중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28조에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인권위원회에서 많은 동성애 조장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오면은 한국기자협회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적 소수자가 잘못했고 희랑시라는 뉘앙스를 보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특히 이 동성애와 관련된 에이즈 같은 어떤 질병, 사회병기 현상 이런 것들을 연결짓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평등법 같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20만에서 30만원 되는 사람들이 동성결혼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적인 이제 집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에 관련돼 가지고 인권위원회가 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들 및 동성애 지지자들의 활동이 이제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과서를 개정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의 이제 조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마다 동성애 관련된
단체를 만들고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앱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동성애를 퍼뜨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동성애 이제 결혼식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만들었고 또 사회 지도자들이 동성애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데다가 많은 지금 이제 야당이라든지 정의당 이런 데서도 이런 성소수자들의 이권을 위한 이런 조직들을 만들고 있고 대학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많은 대학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대에서 또 요번에 이제 연세대학에서 학생회장으로 동성애자들이 압도적인 득표로 대상에 당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동성애를 하는 영화 감독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교재에 보시면은 20페이지에 동성애 결혼 퍼포먼스에 김조광수가 만든 영화들 목록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만들었고 심지어 이제 SBS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랑은 아름다워 하는 그런 드라마를 이제 안방극장까지 주말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의 서울시장 또 윤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영향을 인하여 동성애를 갖다가 수용하고 있는 태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 30% 정도 되는 한국민이 동성애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훨씬 적지만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성소수자들을 위한 센터가 퓨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한국인의 30%가 동성애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도가 2010년에서 14년 사이에 보면은 20대는 2배 이상 증가했고 30대가 2배 이상 증가해서 20대는 무려 60.2%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냐 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2013년에 했을 때 50대 이상은 80% 이상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지만 30, 40대는 반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대, 30대는 약 70%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소수자된 지지 승률이 엄청나게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덩달아서 남성 간 동성애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남성 성폭행을 받는 남성들의 피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아까 이용희 교수님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21개국인데 조금씩 늘어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동성애를 문제시하는 국가가 64개국이 되고 많은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또 심지어는 사회에 처할 수 있는 국가도 12개국에 달합니다. 다음에 이제 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타인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또혐의를 금지부려서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제목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성애를 유전시키는 새로운 연구가 발생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하고 이제 작은 것이고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 있고 제목은 새로운 연구가 발표됐다고 굉장히 과장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게놈, 유전자체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인간의 유전자체는 염색체와 유전자를 합성한 유무입니다. 인간 게놈에게는 약 1000여 개의 게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제 게놈 때문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게놈은 개인 간 또는 민족 간의 거의 99.8%가 일치하고 0.1 내지 0.2%의 차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로의 모습 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 게놈이 변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눈의 색깔이라든지 감각 이런 게 틀려질 수 있는데, 대개는 염기 변이가 있고 구조 변이가 있습니다. 이 구조 변이에 의해서 암이라든지 다운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변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Y 염색체를 보면은 Y 염색체가 이제 가장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문제를 없는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도 굉장히 작은 거지만 약 6천만 개의 염기가 있습니다. 이 염기 수율에 어느 부분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이제 유전적이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자녀를 작게 낳는 유전 행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은 돌연 변이에 의해서 동성애자들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사실 동성애는 2% 내지 3%이기 때문에 다른 돌연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은 0.2%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합쳐도 1%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맞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동성애자들의 비율이 나이가 들면 절반이 가까이 떨어집니다. 20대는 굉장히 많다가 50대 되면 반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어느 지역에서 보냈냐에 따라서 동성애자들의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대도시일수록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성애자가 만일 유전된다고 본다면 여러 세대를 걸쳐서 서서히 변해야 되는데, 동성애자들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유전 인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을 한 게 있었습니다. 1993년에 해머라는 사람이 사이언스지에다가 X 염색체의 XQ28에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서 과학계에 발표했었습니다. 이 이제 X 염색체는 이제 보시다시피 위에 P암이 있고 밑에 Q암이 있는데, 제일 밑에 이제 XQ28이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이제 했지만, 어디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게 없다고 하니까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와 관련된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디에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없다는 것이 역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란슨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유전자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있다고 주장한 것들은 굉장히 대상자를 삐뚤리게 만들어서 그렇고, 많은 대단히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되게 일란슨 쌍둥이의 일치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그 비율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죠. 남자의 경우에 보면은 처음에 그 동성애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이승애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양성애로 바뀌거나 또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바이섹슈얼 양성애라는 사람들이 또 이성애로 바뀌거나 또는 동성애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그 동성애라고 했던 사람들도 한 57%만 그대로 있고, 나중에는 이제 양성애자나 이성애자로 바뀐다는 거죠.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 16세에서 이성애자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성애자지만, 굉장히 극히에서는 이제 양성애자로 된 사람들도 있고, 16세에 양성애자라고 한 사람들도 17세 되면은
이승혜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동승혜자라고 밝힌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이승혜자가 되는 경우가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여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이라면 이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청소년에게서는 굉장히 그 동성애 비율이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성애는 유전적이 아니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는 그 유전적인 아니더라도 선천적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시상하부라는 곳에 단질핵이 있는데 남성 동성애들은 그게 적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남성 동성애자에서는 두 양쪽 뇌를 연결하는 그런 교량이 크기가 크더라. 그런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뒤에 연구 결과는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유전적이다 또는 선천적이라는 이런 발표가 있으면 굉장히 과장되게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뭐 유전적도 아니고 선천적도 아닌데 그러면 동성애가 생기는 거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선천적인 성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질이 사나운 사람, 뭐 어떤 성량이 있는데 동성애가 유전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동성애적인 성량은 어느 정도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이게 한 10% 정도가 그런 성량에 영향을 받는 거고 나머지 90% 정도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그러면서 보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 어떤 성적인 그런 학대를 받는다든지 가정에서의 어떤 성역할의 어떤 모델이 잘못됐다든지 또 그가 자라는 그 사회 문화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이제 동성애적인 기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성향에 대해서 본인의 그 의지가 근원돼 가지고 그걸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 보면은 남자애들하고도 많이 어울리죠. 그렇지만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는 이제 남성 호르몬, 남자들 남성 호르몬이 발달되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발달되면서 서로 이제 이성을 찾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우리가 이걸 부추기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성애적인 그런 경향으로 자꾸 흐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교육을 통해서 이걸 이제 억제하면 동성애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문화가 그것을 자꾸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인체도 여러 가지 남자끼리 했을 때 여러 가지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를 미국 DSM이라는 정신분리 체계에서 뺐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니고 동성애자들이 학회 집단으로 난입해가지고 시위를 벌여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삭제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해서 뺀 게 아니냐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가 학회를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빼게 됐다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치료법이 이제 에이즈에 관한 치료법이 발전되면서 우리나라 시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5, 6년 사이에 15년간의 수명이 늘어났지만 이게 굉장히 에이즈가 유행하다 보면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를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05년 5년 사이에 수명이 60세에서 35세로 엄청 많이 이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국내에도 통계를 보면은 이제 에이즈 감염자 또는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세계적인 에이즈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10대, 20대의 에이즈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표는 이제 파란 낙대표가 신규 감염자들인데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노란 위에 노란 선이 이제 누적 감염자 수고 밑에 파란 선이 이제 누적 사망자 수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빨간 선이 에이즈에 감염된 생존하고 있는 누적자 수죠. 그러니까 이 누적자 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2015년 11월 달에 통계에 의하면은 실제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 접촉에 의해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이 95.7%고, 남녀의 성비를 보면은 22대 1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남녀가 똑같다면은 그래서 실제 이제 쭉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에이즈가 그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감염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22대 1이지만 10대, 20대는 굉장히 많아서 남녀의 비가 41대 1, 57대 1로 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넘어가겠는데 끝내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마약에 관한 에이즈 감염이 많았지만 초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남성 간의 동성애에 관한 감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지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서 전체적으로 이걸 마치겠고요. 자세한 그런 교재에 실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